6.25 전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던 노래, 전쟁가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가슴 아픈 이별,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전쟁 가요를 따라가는 여정은 서울 수복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가 미아리 고개에서 생이별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단장의 미아리 고개. 내 집에는 정한수 떠놓고서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의 피란 시절 이야기, 굳세어라 금수나. 통일의 그날을 꿈꾸며 실향의 아픔을 달래는 전쟁 가요, 꿈에 본 내 고향을 불러봅니다. 쓸어안고 싶었소. 깊은 상처와 그리움의 흔적, 전쟁 가요 2부.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서울역. 철도는 피란민 수송과 군수물자 보급에 꼭 필요했기에 6.25 전쟁 당시 서울역은 국군과 북한군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 7017 서울로라는 데인데 네. 1970년도에 마포로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2017년도에 이렇게 조성을 한 거죠. 와. 원래는 차가 다니는 길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공간이 되고 또 목지가 많다 보니까 네. 여기 오면 마음이 푸근합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이곳을 사수하기 위해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7일 서울역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을 뺏긴 게 네. 6.25 전쟁 일어나고 3일 만에 뺏겼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인천에서부터 여기까지 네. 쭉 진격을 해오면서 이 수도 서울을 수복을 했습니다. 서울을 빼앗긴 지 3개월 만인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찾게 됩니다. 수도를 탈환하고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감격이 국군과 유엔군 사이에 넘쳐났습니다. 국군은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하며 서울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도 서울을 수복을 했고 네. 이제 전쟁에서 이긴다 하는 그런 희망을 준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북한군이 물러난 건 좋은데 물러나면서 그냥 곱게 물러난 게 아니라 예, 정말 아무 죄도 없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끌고 갔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예, 그 당시의 그런 흔적들, 많은 그 납북 인사들의 뭐 흔적들, 남은 가족들의 뭐 아픔, 이런 것들이 또 서울의 하나의 공간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어디예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노래 아시죠? 네. 바로 그 미아리 고개 거기에 노래비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거기로 한번 가볼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미아리 고개. 하지만 6.25 전쟁 동안 이곳에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생이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아리 고개를 지나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만 10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사연들 속에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탄생합니다. 이 전쟁이 터지면서 반야월 선생은 일단 먼저 피신을 하셨대요. 그런데 서울이 수복이 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네. 다른 가족들은 다 괜찮은데 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따님이. 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그 부인께서 우리 딸이 미아리 고개를 넘다가 전쟁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네. 또 먹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숨을 헐떡이다가 그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와중이니까 제대로 어떻게 뭐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네. 길가에다가 그냥 대강 무덤을 만들었는데 찾을 길도 없고 그야말로 반야월 선생은 따님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 이제 전쟁 끝나고 다시 작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 네. 사실 그 몇 년 동안도 너무 가슴 아프게 살았는데 이거를 조금 풀어내야겠다.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쟁 때 비슷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은 끌려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네. 아내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만들어진 배경은 딸. 딸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었던 거죠. 우리 민족에게 남아있는 그런 이 아픔과 이 한은 통일이 돼야지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야월 선생의 따님뿐만이 아니라 이 미아리 고개를 통해서 정말 실제로 끌려간 가요계 인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다행히 탈출을 하긴 하셨지만은 신카나리아, 뭐 고복수 이런 가수분들도 끌려갔고요. 끝내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현장이죠.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화양 연기 앞을 가름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 섣달 기나긴 밤 부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은 돌아오소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한마는 미아리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때로 조개 속 진주처럼 노래를 품어내기도 합니다. 그 노래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6.25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원산이 함락되자 흥남에서 배를 이용해 철수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때 흥남 주변에 모여든 1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유엔군의 선박을 이용해 남쪽으로 피란을 가게 됩니다. 군수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투입됐던 화물선 메로디스 빅토리호는 화물과 무기를 포기하고 14,000명의 피란민을 태웁니다.
부산에 자리를 잡은 피란민들은 전쟁 가요로 외로움을 달래가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언젠가 고향에 갈 날을 그리면서 말이죠. 부산의 둥지를 튼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수 김희영 씨와 임시수도기념관에서 찾아봅니다. 여기가 임시수도 기념관인데요. 네. 기념관으로 지금 사용되고는 있지만 기념관이 된 이유가 전쟁 때, 피난 때 대통령 관저로,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아. 피난 시절에 청와대 역할을 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시죠. 예. 여기가 이제 대통령이 네. 피난 시절 거처를 하던 곳인데 생각보다 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요. 예, 있긴 다 있죠. 일단 그렇죠. 이쪽부터 보시죠. 예. 벽난로인가요? 예, 벽난로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 그때는 없었던 사진이겠지만은 지금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유엔군 그 지휘관들하고 또 여기서 이제 회의하는 모습, 접견하는 모습이네요. 여기는 서재고요. 예. 임시수도기념관은 2층 건물로 응접실, 서재, 거실, 식당, 집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쟁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을지, 그 결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졌을지, 임시수도기념관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새삼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 여기가 또 재밌는 게요. 네. 실내 전시 공간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야외에 뭔가를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학교입니다. 저기 써 있죠. 학교요? 피난학교라고. 아. 말이. 저런 데서 공부를 했죠. 저런 데서. 그러니까 원래 부산에 학교가 없진 않았지만은 워낙 많은 피난민들이 일시에 모여들다 보니까 기존 그쵸. 학교로는 수용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임시로 이런 천막 학교를 개설을 해서 네. 뭐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어린 아이들은 어쨌든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엄청 북적북적했겠어요. 그렇죠. 부산에 다 모여가지고. 여름엔 굉장히 덥고 겨울엔 굉장히 추웠을 텐데. 그렇죠. 이런 오래된 나무 책상, 또 네. 이런 걸상, 의자 실제로 앉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처음 앉아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요 피난 학교에 앉아 있는데 이 부산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유엔 기념공원이 있어요. 아, 예. 거기는 이제 6.25 전쟁 때 전사하신 유엔군 용사 약 한 2,300분이 네. 잠들어 계십니다. 네. 이제 이분들이 하나같이 한국에 오면은 네. 자기들이 이 헌신한 게 헛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잘 발전시켜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합니다. 그 70년 전만 해도 이런 교실에서 공부하던 나라였는데 그렇죠. 70년이 흘러서 와 보니까 예. 교실에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요.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또 몇 가지 소원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죽으면은 네. 이 유엔 기념공원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해서 원래는 게 규정이 안 됐는데 2015년부터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면은 이제 유엔 기념공원에 국가적인 예우를 갖춰가지고 안장을 해드립니다. 아, 그분들이 희생하셨기에 저희도 있는 거고. 그렇죠. 부산에서 전쟁 가요를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곳이 바로 40계단입니다.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판자촌 주변에 있던 40계단은 생계를 위해 구호물자를 파는 공간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아, 여기가 40계단인가요? 예, 여기 이제 기념비를 만들어 놨고요. 네. 이 40계단이라는 곳이 네. 워낙 당시 피난사리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좀 함정이 있긴 합니다. 뭐예요? 40계단 기념비가 이렇게 있고 네. 여기 실제 40계단이 있긴 한데 네. 그 당시에 원래 40계단은 저 뒤편에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예전 40계단이 좀 본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 이게 애게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0계단을 이쪽에 좀 정비해서 새로 신설을 하고 예. 이렇게 기념비도 세울 거죠. 아, 그런 거였구나. 이게 원체 사연이 많다 보니까 네.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장소를 옮겨서 그 이제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이 40계단은 지금은 저 높은 건물들에 가려 있지만은 부산 부둣과가 항구가 바로 저 앞입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이런 높은 지역, 산동네에 고지대에 살아도 네. 일을 하러 가려면은 계단을 내려와서 부둣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아. 일이 끝나면 또 일로 다시 올라가는 아,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은 40계단을 오르내리며 일을 하러 가고 학교를 가고 물을 기르러 가고 그렇게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나마도 일감이 있는 분들은 운이 좋은 거고 일이 없는 분들은 40계단에 앉아서 네. 그냥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거죠. 고향 생각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기념비가 네. 뒤를 돌면은 또 새로운 내용이 하나 더 적혀 있거든요. 뭔가요? 돌아가서 궁금해요. 보시죠. 보셔야 됩니다. 뭐야? 경상도 아가씨 가사가 써 있네요? 예. 그렇죠. 경상도 아가씨. 이 40계단은 네. 많은 대중가요의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추억의 40계단이라는 노래도 만들어졌고 그 노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제목은 아니지만은 네. 가사 첫 대목이 바로 40계단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40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나그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노래죠. 이 노래를 당시에 많은 분들이 듣고 네. 또 뭐 부르고 하면서 네. 이 가사에 얽힌 사연처럼 고향 생각도 하고 헤어진 사람들 생각도 하고 예. 부평초처럼 피란길을 떠돌다 정착한 부산. 하지만 타양살이가 쉬울 리 없습니다. 판잣집에 머물며 40계단에 앉아 고향집을 그리는 진세. 그 모습이 애처로워 경상도 아가씨가 말을 걸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향 땅을 떠돕니다. 사십 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비나살이 처량스레 동정하는 판잣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워 우는구나 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 우는 이북고향 언제 가려나 고향길이 들 때까지 국제시장 거리에 담배 장사 하더라도 살아보세요 정이 들면 부산 항도 내가 살던 정들산처 경상도 아가씨가 두 손목을 잡는구나 그래도 눈물만이 흘러젖는 이북고향 언제 가려나 영도
난강이에 조각달이 뜨거든 안타까운 고향 얘기 들려주세요 복사꽃이 피던 날 밤 어서매를 끌어잡는 경상도 아가씨의 그 순정이 그립구나 그래도 뼈에 맺힌 내 고장이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 제가 이번에 경상도 아가씨라는 곡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듣자마자 낯설더라고요. 가사도 그렇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곡을 연습을 하면서 또 곡에 대해 정도 들고 더 많은 걸 깨닫게 됐고 그리고 부산에 이렇게 피난을 오신 피난민 분들도 서로 의지하고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아픔을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사를 음미하면서 저의 상황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밀면. 즉석에서 반죽을 하고 면을 뽑아 주인장이 익숙한 솜씨로 밀면을 말아냅니다. 밀면에는 실향민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됐어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북한 음식이 부산에 와서 좀 바뀐 거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쨌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내려왔잖아요, 부산에. 예, 그렇죠. 내려왔는데 이 한국 음식, 자기 고향 음식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 전분이나 메밀은 참 귀하고 또 가격이 비싸잖아요. 메밀은 또 추운 데서 잘 자라니까. 예, 그렇죠. 평안도 쪽이니까. 그래서 그때 고식품으로 미국에서 밀가루를 많이 넘어왔어요. 예, 밀가루 넘어오는 바람에 그 밀가루로 우리 고향 음식을 먹자. 이래 시작한 것이 밀면입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저 사장님께서도 이북에서 아니, 저는 2세대로 여기 태어났고, 제 아버님이 예. 한경남도 함흥 옆에 정평구이라고 있어요. 거기 출신이거든요. 예, 예. 이북에서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 이불로 투항해서 방송부가 되고 예, 예. 그래서 그저 보로선에서 나와가지고 예. 뭐 공부는 하고 싶어도 얘가 친척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뭐 할 수 없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도 이북 사람 하시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배우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한 것이 이된 거예요. 비록 재료는 달라졌지만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이 부산의 밀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원한 밀면 한 그릇으로 달랬습니다. 밀면집에 가면 옛 고향 친구도 만날 수 있었고 어쩌다 고향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1934년에) 개통된 부산의 영도대교. 배가 지나갈 때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계교로 6.25 전쟁 당시에도 부산 최고의 명물이었습니다. 늘 사람으로 북적였던 이곳에서 부산 피난민들은 3355 모여 고향 친구의 안부와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영도다리 근처에 점집이 많았다. 그런 얘기. 네, 점집. 6.25 전쟁이 발발을 하고 나서 예. 이 부산은 그 피난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피난지였고 전국의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영도다리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도다리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 피난민들이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도 있고 이분들이 자 이북에 두고 내 가족들은 잘 있는지 예. 또 아니면 서로 가족끼리 헤어져가지고 이상가족이 돼 있는 그렇죠. 언제 만날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점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점집은 원래 일제시대 때는 한 3개, 4개 정도밖에 없던 이 영도다리 점집이 전쟁이 발발하니까 약 한 80개의 점집이 야. 그래서 많은 피난민들이 내 가족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예. 점집을 갔는데 그 점집이라 해봐야 요즘같이 무슨 철학관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길바닥에다 종 하나 깔아가지고 예. 그 위에다가 사주 팔자 궁합 봅니다. 예. 이렇게 하면 그게 점집이에요. 그게 점집이구나. 예, 그렇게 해서 피난민들이 애달픈 마음에 그렇게 점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당시에 여기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영도다리를 두고 가요도 많이 나왔겠네요. 그렇죠. 그 아까 40계단도 중요한 랜드마크로 예. 당시에 예. 노래 소재가 많이 됐는데 영도다리 노래는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그렇죠. 구세라 금수나에도 영도다리가 나오고 예. 또 다리 끝나는 지점에 예. 안 그래도 구세라 금수나 노래비도 있습니다. 노래비도 예.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구세라 금수나 부른 현인 선생과 예. 정말 강력한 라이벌 관계였던 남인수 선생 노래 예. 고향의 그림자에도 영도다리가 나오죠. 영도다리가. 예. 근데 정말 많은 피난민들이 오가는 곳이어서 그랬는지 영도다리에서 이제 우리 가족들은 뭐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상념에 잠기다가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소승달이 딱 걸려 있는 모습이 그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방금 말씀 나눈 노래 두 곡에는 영도다리가 나오는 것도 공통적이지만은 영도다리에는 항상 초승달이 떠 있더라고요.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한 소절 기억나요. 예. 영도다리 남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 노래에 등장하는 영도다리가 여기 뭐 피난 오신 분들에게는 물론이고 부산에 안 와본 사람도 노래를 통해서 이제는 영도다리가 굉장히 친숙한 존재가 되는 그렇게 거죠. 됐구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남부도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우나 홀로 왔다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직이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꿈도 그리워진대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지켜다오 남북 통일 그날이 되면 손을 잡고 울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이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곡을 영도다리 앞에서 부르니까 더 기분이 뭔가 묘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상상해 보니까 더 간절하고 깊이 있는 노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이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이 정도로 애절한 곡인지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직접 부르니까 되게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순이가 다시 만나게 됐는지 재회를 했는지가 궁금한데 저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을래요. 네. 여정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처음 출발지인 강원도 인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8선이 생기면서 시작된 전쟁은 3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휴전선이란 분단의 장벽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안아준 것은 바로 노래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제 전쟁가요는 통일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은가은 씨와 함께 찾은 이곳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에 위치한 DMZ 평화생명동산입니다. 12사단 철거 감시 초소. 예. 여기가 이제 어떤 장소냐면은 그 2018년도에 남북 9.19 군사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어떤 긴장을 서로 조성하지 말고 이제 군사면에서의 어떤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평화로 향하는 그런 첫걸음을 삼자. 그 합의한 내용 중에서 이제 이 DMZ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있는 이 초소들을 양측에서 철거하자. 예, 그게 이제 군사 신뢰 조치의 일환이다. 서로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합의에 의해서 그 GP를 철거해서 그 철거 잔해물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저 앞에 있는 그렇죠. 저렇게 그래요? 예예. 저 평화의 나무라고 이제 칭하고 싶은데 비록 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던 그런 지역의 구조물이지만은 이게 평화로 좀 꼽히자. 저 나무처럼 평화로 꼽혀가지고 나무도 무상해지고 그래서 그 밑에 우리 후손들이 이런 시원한 그늘을 평화의 그늘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혜택을 주자. 남북이 합의해서 그렇게 주자 하는 의미입니다. 전쟁 때 또는 그 전에 분단 때 북한에 사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미 대다수는 돌아가셨어요. 뭐 사람 목숨이 유한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분들 마지막 소원은 뭐 돈도 싫고 뭣도 싫다. 내가 나서 자랐던 그 고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도 있는 그 고향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라도 이런 뭐 감시 초소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철거가 돼야겠죠. 그럼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것 같아요. 사실 뭔가. 가서 봐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많이 너무 변해서. 그 저희 그 장인 장모님께서 고향이 황해도세요. 이게 월남 하셨는데 네. 꿈에서도 고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꿈에서도. 그래서 그때 유명한 노래가 뭐죠? 뭐 이미 제목은 다 말씀해 주신 그랬나요? 꿈에 본 내 고향. 그런 우리 장인 장모님 같은 그런 마음이 그대로 투영이 그대로 된 그 우리 당시의 노래네요. 꿈에 본 내 고향. 더군다나 꿈에 본 내 고향을 이제 불러주시겠지만은 맨 처음 녹음한 가수 한정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실제로 고향을 북에다 두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평안도 분이신데
전쟁 때 월남을 했고 남쪽에서 가수 활동을 이제 또 이어가는데 내 얘기를 그대로 노래하신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한정무 선생도 진심을 다해서 불렀고 그 진심이 당시 분들한테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늘날 사람들한테까지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뭐 영원한 고전이 된 거죠. 고향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리움은 매일매일 커져갑니다. 실향민들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그들이 고향과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피고 나무가 우거져 그 씨앗들이 한반도 전체에 날리는 그날을 온 마음 다해 기원해 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나래 가득한 절이 언제나 외로워라 타양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던가 다관강 돌고 돌아 헤매는 이몸 내 부모 내 형제를 언제나 만나리 꿈에 본 내 고향을 차마 못 잊어 국제정치 학문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알고 있던 6.25 전쟁이 결국은 이게 반밖에 안 됐구나. 6.25 전쟁 기간에 겪었던 우리 국민들의 그 희로애락,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 그리고 이별하는 그 아픔 등 전쟁에서 빚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또 일어나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도 동시에 읽었습니다. 노래 속의 역사, 또 역사 속의 노래,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이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공부가 많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벌써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들이 오늘날도
이런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 이유는 역시 전쟁이 또는 뭐 전쟁이 낳은 비극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노래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쟁 가요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6.25의 비극과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요를 사랑했던 이유는 모두의 아픈 마음을 보듬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를 그리는 어린 병사의 마음을, 고향을 그리는 피란민의 상처를 모두 넉넉히 안아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전쟁 가요는 우리에게 다시 말을 겁니다. 이 땅 위에 다시 6.25 전쟁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노래할 때라고. 모두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할 때라고 말입니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얘기, 그리고 역사책에 나오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그런, 저는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TV에서 그렇게 아픈 얘기들이 나와도 그냥 6.25 전쟁이라는 역사 속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이제 교수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 실존한 공간에 와 보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이 마음이 아팠을지, 정말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가고. 네, 그 그리움을 참으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울컥해졌고,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노래를 할 때도 이제 역사와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쟁 가요를 부를 때마다 오늘을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남북 통일이 돼서, 얼른 통일이 돼서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Say this is the key.